지금부터는 유초 이음 교육을 위해 주제별로 그림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와 5세 유아의 이음 교육을 지원해줄 징검다리 역할을 할 그림책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유아기의 자아 개념이 초등학교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유아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나에 대한 주제로서 7살과 8살 사이의 나에 대한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성공적인 전이 경험을 해서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각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가 궁금해, 배움은 즐거워, 좋은 친구가 될게, 선생님이 좋아요의 주제에 대한 그림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세 유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한글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한글 그림책과 또 책과 도서관에 대한 주제로 그림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7가지 주제에 관한 그림책을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7살과 8살 사이의 나의 주제를 살펴보죠. 유아의 자아 개념,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인식은 학교 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아는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가졌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가졌는지에 따라 자기 욕구를 원활하게 또는 불안정하게 분출하게 됩니다. 또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초등학교 시기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주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주도성이 발달하지만 주도성을 발휘할 기회나 성공의 경험이 부족하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감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불안할 수 있는 우리 유아들의 복합적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려주어서 유아가 안정감을 지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그림책 표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7살에 대한 그림책을 살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6살에서 7살이 되고 또 7살에서 8살이 될 때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치원 7살은 형님이죠. 최고 형님입니다. 이 책은 7살에서 8살로 향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그림책인데요. 표지를 보면 우리 주인공이 슈퍼맨 복장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크게 7, 숫자 7이 이제 보이지요. 앞면지를 보면 이 세상에는 하늘의 별만큼, 들의 꽃만큼 수많은 7살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7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면지에 보면은 수많은 별들의 하나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시영이도 보이고 지유도 보이고 하는데 그 중에 나라고 표현한 표시를 한 커다란 별이 있지요. 자, 진정한 7살. 표제지에 보면 생일 케이크에 초가 꽂혀져 있는데요. 세어보면 7개예요. 아, 정말 7살이 된 거예요. 7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7살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걸 한 장면씩 보여줍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작가는 진정한 7살은 앞니가 하나쯤은 빠져야 하고요. 또 진정한 7살은 채소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유치원에서나 7살 아이들에게, 우리 유아들에게 아우, 7살인데 채소는 좀 먹을 줄 알아야지. 7살이면 뭘 좀 할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진정한 7살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누군지 알아야 하고요. 또 애완동물도 잘 돌볼 줄 알고 단짝 친구도 있고 양보도 할 줄 압니다. 진정한 7살은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자기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울 줄 알고요. 진정한 7살은 혼자 잘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가요? 우리 7살 유아들을 보면 물론 5살, 6살 때보다 더 잘하게 된 것도 있고 더 씩씩해졌고 더 훌륭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꼭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만 7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7살도 아직은 혼자 자는 것이 무서울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은 이제 혼자 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캄캄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누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부릅니다. 이때 엄마 아빠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달려오십니다. 아이가 시무룩해요. 나는 진정한 7살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시무룩한 것 같아요. 그러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혹은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워서 이제 아이가 빙그레 웃고 있는 그림과 함께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괜찮아. 진정한 7살이 아니면 진정한 8살이 되면 되고 진정한 8살이 안 되면 진정한 9살이 되면 되고 진정한 9살이 안 되면 진정한 10살이 되면 되니까. 저는 이 그림책이 참 솔직하고 참 잘 표현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7살 아이들 특히 이제 8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사실은 나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들 또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또 그것이 불안감을 유발하고 긴장하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 7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금은 이러하지만 계속해서 너는 자라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어, 이런 응원을 보내주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 유아들이 과거의 나로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앞으로의 8살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포인트를 두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학년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책은 후쿠다 이와오 작가의 책인데요. 아주 귀여운 학생이 나옵니다. 이 표지에 보면 이마에 딱 반창고를 붙이고 아주 이제 씩씩하게 두 팔을 쫙 벌리고 책가방을 자기 몸만한 책가방을 등에 딱 메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1학년이 된 아이예요. 올해 1학년이 된 켄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책가방을 기다립니다. 1년 전에 동네 형이 책가방을 받아서 자랑하는 걸 보고 너무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립니다. 빨리 1학년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할머니께서 선물로 보내신 책가방이 도착한 거예요. 이 가방을 보자마자 켄은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이제 이 아이가 공원을 이제 돌거든요. 마을 공원을 지나가는데 저는 이 책을 선생님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1학년이 된 이 주인공 친구를 둘러싼 이 지역에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응원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아이는 굉장히 당당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호루라기도 삑삑삑 불어댑니다. 난 1학년이라고 1학년 앞에서 의수대지 마! 라면서 동네 형도 노려보고요. 그러다가 옆집 강아지를 만나서 잠깐 가방을 내려놓고 강아지를 이제 귀여워해주고 이제 강아지를 산책을 시킵니다. 한 바퀴만 돌고 와야지 하고 왔는데 이제 동네 형들을 만나서 1년 전 나에게 가방을 자랑하던 그 형들을 만나서 이것 봐라 내 책가방이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책가방이 내 등에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켄이 서둘러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뛰어가는데 내려놨던 곳에 책가방이 없는 거예요. 이 켄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막 울음을 터뜨리자 이때 여기 동네 형들의 반응 보세요. 같이 찾아줄게. 울지 마. 자상하게 말해주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까만색 책가방 못 보셨어요? 하고 이제 어른들께도 물어보고 같이 아이 손을 잡고 돌아다닙니다. 공원 구석구석을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동네 옆집 강아지 할짝이가 뛰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원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동네 이제 동생 육고라고 하는 동생이 이 주인공 책가방을 들고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빠 가방인 걸 한눈에 알아봤는데 오빠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정문 앞 돌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책가방을 찾은 주인공이 형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가방을 딱 매자 자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와 멋지다 하고 모두 둘러서서 박수치고 응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아가 7세에서 8세로 이제 넘어가면서 초등학생이 된다는 그 의미는 이 아이 개개인에게만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도 우리 유아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한마음으로 격려를 해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과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해서 우리 유아들을 응원해주고 또 성장을 기뻐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필요한 건 너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에는 특별히 학교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7살, 8살에 대한 어떤 소재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각자는 모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이제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각자 저마다의 모습대로 열기구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선생님처럼 모두에게 알려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함께 자라간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또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다르지만 저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소중한 역할이 있다. 우리는 너그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웃을 돕고 배려하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꼭 기억해. 너의 모습 그대로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잊지 마. 넌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참 많다는 걸. 세상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너야. 너의 모습 그대로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지요, 선생님.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 정말 이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참 많으시다는 것. 세상에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 선생님, 그 모습 그대로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선생님도 기억을 하시고요.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먼저 감동하셔야 돼요. 먼저 이 그림책이 너무 재미있으셔야 합니다. 관심이 있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유아들과 책을 읽을 때에도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유아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물리적인 환경도 다르지만 어떤 가르치는 방법, 교수학습 방법도 다르고요.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유아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래와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하루 일과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 이러한 점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실제 초등학교 환경이 어떠한지, 물리적인 공간을 파악한다거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유아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그림책은 굉장히 여러 권의 그림책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들에서는 주인공이 학교에 가기 전에 뭐 걱정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그림책 중에서도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은 1학년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독특하게도 다른 그림책들과는 조금 달리 실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사진과 그림으로 만나는 1학년 교실 이야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의 줄거리를 보면 어느 날 구례용 선생님 집에 꼬마 몬스터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은 몬스터들이 심심해하니까 재미있는 학교에 가자. 학교는 재미있어. 라고 하고 이제 학교로 데리고 오지요. 꼬마 몬스터들은 학교 곳곳을 구경한 후에 등교부터 시작되는 초등학생의 하루 일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 활동 시간에 종이접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국어 시간에는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그림 일기 쓰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수학 시간에도 그냥 책을 보고 쓰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공깃돌을 가지고 숫자 자석을 가지고 또 숫자 카드를 활용하면서 수를 가르고 모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통합교과 시간에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거나 좋아하는 동물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에는 학교 준비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즐거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꼬마 몬스터들은 다른 친구들도 더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우주로 돌아갑니다. 자, 이 그림책은 그림책의 중간 내용 앞뒤로 꼬마 외계인들이 찾아와서 이 학교를 둘러보고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내용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림책 뒷부분에 우주탐정 척척이가 공개하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비밀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멋진 초등학생이 되기 위한 6가지 비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또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초등 입학 준비 10가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을 경험한 선배들이 보내온 편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보내온 편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불안감도 있을 우리 유아들을 응원하는 실제적인 팁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그림책에 이제 사진에 등장하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분들 이름이 책의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꼬마 몬스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아기자기한 그림도 너무나 귀엽지만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의 환경과 초등학생의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께서 유아들과 함께 학교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고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이 그림책의 사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들이 초등학교가 무섭거나 어렵지 않은 그런 즐거운 곳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함께 그림책 읽으실 때 와, 이 학생, 이 언니, 이 누나, 형, 오빠 얼굴 좀 봐봐. 와,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 이런 놀이를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목하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도 이제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책 제목이 발견, 우리 학교 이곳 저곳인데요. 이 책의 면지를 보면 이제 학교의 전경이 그림으로 심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친구가 표제지에 나와 있어요. 학교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다이키와 키쿠코와 미나미 세 친구가 함께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 장소를 방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볼 교실은 어디일까? 자, 소리를 들어봐. 새가 지저귀는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 신나는 리듬, 둥둥 울려오는 소리. 여긴 어디일까?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글로만 묘사를 한 후에 다음 장을 보면 음악실, 음악실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고요. 또 다음 장을 펼치면 여기는 어딜까? 왠지 느낌이 서늘한데 유리병끼리 부딪히는 소리, 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있어. 여긴 어딜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긴 과학실. 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곳곳의 장소들, 교실들을 이제 아이들이 함께 수수께끼 하듯이 질문하고 또 방문해서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도서실, 보건실, 교무실, 급식실 이렇게 장소들을 다닌 후에 1학년 1반, 이제 우리 반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뒷면지에는 앞면지에 그 학교의 전경이 있었는데 뒷면지에는 그 학교 각각의 네모 칸에 각각의 교실마다 이곳이 어디인지 또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았어요. 네, 역시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학교다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아가 초등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로 초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특히 한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공부나 선생님, 벌과 같은 것을 걱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의 학습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유아가 공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안심시키려면 공부 자체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배움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또 틀릴까봐 혹은 모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살펴볼 수 있는 두 권의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틀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의 표지를 보시면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표지에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주변으로 또 선생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 표정이나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괜찮은 일이야. 조금 틀려도 괜찮아.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배운다는 것은 그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즐거운 일이야. 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표지이지요. 틀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실에서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틀린다고 웃으면 안 됩니다. 틀린 의견이나 답에 대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지요. 반드시 정답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손 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조금도 우리들이 자라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용기 내서 자꾸자꾸 얘기해봐. 이럴까 저럴까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같이 자라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용기 내서 자꾸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두근거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점차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되고 또 가끔은 정답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틀린 것을 말해도 친구들이 놀리거나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쳐주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멋진 교실을 만들어가자. 마음 놓고 손을 들자. 마음 놓고 틀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 교실을 만들자. 누가 웃거나 화를 낸다 해도 틀리는 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이렇게 활기차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책은 손 들고 발표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선생님들 아이들과 읽으실 때에도 실제로 유아들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손 들고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이 편안한 분위기를 좀 형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틀릴까봐 걱정하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것도 말해보고 저것도 말해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유아가 틀린 답을 말해도 수용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이 그림책에서 작가가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림책을 읽으면서 직접 실천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책에 나오는 선생님은 그래, 잘했어. 그래, 좋았어.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틀릴 수 있는,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하는 아이라고 하는 그림책은요, 굉장히 질문이 많은 아이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고요. 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모든 질문을 받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는, 인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질문하는 아이 그림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아이들이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인식 모두에서 친구와 관련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즉,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친구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에도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또 나쁜 친구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아가 친구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유아는 초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또래 관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친구의 의미나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될게의 주제에 대해서 3권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김영진 작가의 여러 그림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친구 사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김영진 작가의 다른 책들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 그린이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린이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 사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린이는 유치원 때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유치원 친구들 동창회를 놀이터에서 갔습니다. 오랜만에 신나게 놀이하고 힘을 얻은 그린이 학교에 다음날 이제 가야 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그린이가 학교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그린이는 유치원 때 친구들로부터 얻은 이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초등학교에 가서도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겠다. 유치원 친구들만큼 초등학교 친구들도 좋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린이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참 좋은 친구인데 그런 어린이인데 이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솔직한 그린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림책은요. 친구 마음 안아주기라고 되어 있는 그림책이에요. 앞에서 우리 친구 사귀기라고 하는 그림책은 그린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펼쳐졌었는데요. 이 그림책, 친구 마음 안아주기 그림책의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유아들이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음을 주고받는 일도 있지. 오래된 친구든 새로 사귄 친구든 친구와 주고받는 마음은 모두 소중해. 친구들은 또 다 다르죠.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어. 빠른 친구도 있고 느린 친구도 있지.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려면 노력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우리 유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의 뒷부분인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3세 유아의 경우에는 이제 막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줄거리의 그림책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5세 유아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도와준 경험도 있고 친구로 인해 속상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후련해지지는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분을 바꿔보라고 이제 권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팁이죠. 친구 사이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친구와 계속해서 갈등만 있지는 않아. 다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이러한 것들도 알려줍니다. 친구의 마음을 안아줘. 그럼 서로에게 더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번째 그림책은 친구가 미운 날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앞선 두 권의 책보다 더 감정의 묘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와 하나, 이 두 친구의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크레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그 갈등을 풀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미리 경험을 한다면 우리 유아들이 키가 커가고 또 머리가 굵어지면서 다양한 성장을 하지만 친구 관계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렇게 성장을 해갈 수 있다. 우정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